자, 이제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대칭이동이에요. 유치원 때 그런 거 하나요? 초등학교 때 하나요? 너무 옛날 일이라서 이렇게 도화지 여러분 도화지 알죠? 거기다가 이렇게 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여기다가 막 물감 이렇게 막 그리잖아요. 막 뿌려가지고 물감 뿌려갖고 짠 하면은 나비 모양 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대칭이동이에요. 여기 있는 거 반대쪽으로 똑같이 옮기는 거. 그걸 대칭이동이라고 해요. 대칭이동은 실제로 이 교재에 보면은요, X축에 대한 대칭, Y축에 대한 대칭, 원점에 대한 대칭이 있고요. 직선에 대한 대칭, 그리고 그냥 점에 대한 대칭까지 모두 다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나중에 2학년, 3학년 가서 많이 활용이 되는 건 X축, Y축, 원점, 그리고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평행이동과 마찬가지로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 있고 도형에 대한 대칭이동이 있어요. 두 가지 모두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먼저 해볼까요? 점에 대한 대칭이동부터 먼저 해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좌표평면이 있습니다. 좌표평면에 2,1이라는 점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얘는 2,1이라는 점이에요. 자, 이 점을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킬 거예요. 대칭이동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대칭이동이라는 건, 축에 대한 대칭이동이라는 건 X축으로 수직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이 길이만큼 똑같이 반대편으로 갔을 때 생기는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점은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점이기 때문에 X좌표와 Y좌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점을 Q라고 했을 때 X좌표는요, P의 X좌표와 어때요? 같죠. 그래서 X좌표는 그대로인데 Y좌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Y축으로 가볼게요. 이 점이 Y좌표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그랬잖아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는데 음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1이 된 거예요. 따라서 1이 뭘로 바뀌었냐면 마이너스 1로 바뀌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더니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더니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A, B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뭐에 대해서 대칭이동?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어요. 대칭이동. 이동하면 새로운 점을 Q라고 했을 때 걔는 X좌표는 똑같아요. 원래 있는 P와. 그런데 Y좌표만 뭘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B로 바뀐 겁니다. X축에 대한 대칭이동, Y좌표가 마이너스 Y좌표에 마이너스 붙여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제는 Y축에 대한 대칭이동을 한번 볼게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것도 똑같아요. 축에 대한 대칭이동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Y축으로 가요. 그런데 어떻게 간다고요? 수직으로 가요. 그러면 이 녹색 길이만큼 반대쪽으로 쭉 가주면 돼요. 그래서 이 길이만큼 반대쪽으로 갔을 때 요 점의 좌표를 찾아라 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를 Q라고 했으니까 얘를 R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그럼 항상 뭐와 뭐가 생겨요? X좌표와 Y좌표가 생기는데 보세요. 지금 보면은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가 돼야 되는데 얘는 어디에 있어요? 음수 쪽에 있죠. 그럼 얘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X좌표는 마이너스 2고요. Y좌표는 어때요? 원래 있던 P와 똑같이 Y좌표가 1이죠. 그래서 얘는 1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즉 2,1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가 붙어지게 되고 Y좌표는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A,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뭐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킵니다. 대칭이동. 시켰을 때 새로운 점을 R이라고 하면요. 얘는 뭐가 된다? X좌표가 마이너스가 붙고 Y좌표는 그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얘는 두 개는요. 축에 대한 대칭이동이었어요. X축, Y축. 이번에는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킬 거예요. 무슨 점이냐면 바로 원점입니다.
축이 아니라 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원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점을 통과해서 똑같은 길이만큼 반대로 가주면 얘가 바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즉, 이 점과 이 점의 가장 중간에 누가 있으면 돼요? 원점이 있으면 돼요. 그게 바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축은 어떻게 가야 돼요? 수직으로 가야 되잖아요. 수직으로 가서 똑같은 길이만큼 반대로 가는 건데 원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쭉 점까지 갔어. 그리고 그대로 쭉 반대쪽으로 가주면 돼요. 결국은 이 새로운 점을 P, Q, R, S라고 할까요? S라고 하면 이 새로운 점에 X좌표와 Y좌표가 있죠. 그러면 이 X좌표와 Y좌표인 이 두 개의 점에 P와 S의 중간에, 가장 중간에 누가 있으면 돼요? 원점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건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X좌표가 뭔진 모르지만 봐요. 얘를 선생님이 뭐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랑 누구랑 2랑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원점인 0이 되면 돼요. 그래서 2 곱해도 0이죠. 그러면 X 플러스 2는 뭐가 돼요? 0이 돼요. 따라서 X좌표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됐어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2가 됐고 S의 Y좌표를 Y라고 하면 Y랑 누구랑 1의 중점이 원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의 Y좌표 0이죠. 2 곱해버리면 Y 플러스 1도 0이 되어서 Y좌표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됐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봐요. X좌표도 마이너스가 붙었고요. Y좌표 1이었는데 마이너스 1이 된 거예요. 결국은 어떤 거랑 똑같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Y축에 대칭 이동한 거랑 똑같아요. P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다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 원점 대칭을 하면 X좌표는 마이너스, Y좌표도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다시 자, A,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얘를 어디에 대해서 대칭 이동?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걔를 새로운 I를 S라고 하면 S는 어떻게 된다? X도 마이너스 붙이고 Y좌표도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라는 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것과도 같은 의미.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다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것과도 같은 의미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X축, Y축에 대한 대칭 이동과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분명히 다른 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교재에 있는 1,3이라는 점이 있어요. P라는 점이 있는데 이 1,3이라는 점을 3,2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새로운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라고요? P라는 점이 있는데 A까지 간 거예요. 똑같은 길이만큼 반대쪽으로 간 것을 우리가 대칭 이동이라고 한다고요. 즉, 이 길이랑 같아졌을 때의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즉,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뭐여야 된다? A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 X좌표를 A, Y좌표를 B라고 하면 X끼리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3이어야 된다고. 1 플러스 A 나누기 2를 하면 3이어야 되고 Y좌표끼리 더해서 3 플러스 B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2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럼 곱하면 얼마예요? 1 플러스 A는 6이고 A의 값은 얼마가 돼요? 5가 되고요. 3 플러스 B는 2는 4가 돼서 B의 값은 얼마? 1이 돼야 되죠. 따라서 이 좌표는 뭐였냐면 5,1이었다라고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점에 대한 그 대칭 이동, 새로운 점의 좌표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두 개의 점의 중점이 뭐다? 그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새로운 점과 원래 있던 점의 중점이 그 대칭 이동되는 그 기준이 되는 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대칭 이동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그리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 시험에서는 진짜 자주 나오는 아이가 뭐냐면 바로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
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축이랑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축도 결국은 얘도 뭐예요? y는 0이고 자, y축도 x는 0이잖아요. 직선과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면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점이 2,1이라는 점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P라는 점이 있어서 2,1이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이라는 말의 의미는 직선까지 아까 축으로 간 것과 똑같이 직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길이만큼 반대로 가주면 이 점이 바로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점을 Q라고 하고 얘를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봐요. 선생님이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해 줬어요. 뭐다? 직각이다. 누구랑? 직선 y는 x랑.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길이랑 같다. 즉 P와 Q의 뭐? 중점은 직선 y는 x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PQ를 지나는 직선과 직선 y는 x가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수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즉 a-2분의 y의 증가량 즉 b-1이고 y는 x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1이에요. 따라서 곱하기 1을 하면 수직이기 때문에 -1이 되어야 돼요. a-2 반대로 보내면 b-1은 마이너스의 a-2가 되어서 -a 플러스 2가 되죠. 따라서 식 하나 나왔어요. a 넘어오면 a 플러스 b는 -1 넘어가면 3.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어요. 두 번째 특징 뭐라 그랬습니까? PQ의 뭐가? 중점이. 중점 구해볼까요? 선생님 중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하면 x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예요. y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예요. 라는 중점이 직선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2분의 b 플러스 1과 2분의 a 플러스 1이 같아지면 되겠죠. 양변에 2 곱하면요. b 플러스 1은 a 플러스 1이 되고요. b 플러스 a 플러스 2죠. 자, 2분의 a 플러스 2예요. 따라서 양변에 2를 곱하면 b 플러스 1은 a 플러스 2가 되고요. 넘기면 a 빼기 b는 2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연립할 거예요. 두 개 더 해볼게요. 2a는 3 빼기 1이니까 2죠. 따라서 a의 값은 얼마 돼요? 1 돼요. a에다 1 대입할까요? 그럼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새로운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가요. 뭘로 변신한 거냐면 1,2가 된 거예요. 1,2. 어떻게 된 거게? x좌표가 y좌표가 된 거예요. y좌표가 x좌표로 변신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요거를 보조선을 이렇게 살짝 그어보잖아요. 그럼 삼각형이 몇 개가 나오냐면 두 개의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런데 이 노란색 두 개의 삼각형은 어때요? 합동입니다. 왜? 이 길이 같죠. 각이 같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실제로는 합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모양까지 만들어낼 수 있냐면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돼요. 따라서 이 길이만큼이 이 길이가 되는 거예요. 얘가 뭐예요? x좌표죠. 근데 얘는 뭐예요? y좌표인 거예요. 그 다음 이 길이 뭐예요? y좌표죠. x좌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A, B라는 점이 있는데요. 얘를 뭐에 대해서?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점의 좌표를 새로운 점을 Q라고 하면 얘는 B, A로 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직선 y는 x가 있는데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쭉 가서 이 길이 같아지고 얘를 Q라고 한다면 얘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얘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궁금한 건 x 프라임 y 프라임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두 가지 특징 알려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직각이라는 거. 두 번째, 중점이 y는 x 위에 있다는 거. 그래서 직각부터 생각할게요. x의 증가량, 즉 x 프라임 마이너스 a분의 y 프라임 마이너스 b랑 누구를 곱하면 기울기 1이죠.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따라서 양쪽에 보내버리면 y 프라임 마이너스 b는 넘기면 마이너스 x 프라임 플러스 a라는 거 하나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점 구해봅시다. 중점의 x 좌표는 뭐가 됩니까? 2분의 x 프라임 플러스 a가 되고요. 중점의 y 좌표는 y 프라임 플러스 b가 돼요. 얘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 직선 y는 x. 따라서 2분의 y 프라임 플러스 b는 2분의 x 프라임 플러스 a가 돼서 양변에 2를 곱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y 프라임 플러스 b는 x 프라임 플러스 a라는 식을 하나 알아낸 거예요. 그럼 두 개 더 해볼게요. 더하면 y 프라임이니까 2y 프라임이고요. 사라져요. 더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얼마 됐어요? 2a. 즉 y 프라임은 얼마가 된다?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윗식에서 아래식 뭐 해볼까? 이번에는 뺄 거예요. y 프라임 사라지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b예요. 마이너스 x 프라임 마이너스 x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 2x 프라임이고 a 빼기 a 하면 0 돼요. 그럼 또 사라지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약분할 수 있죠. 그래서 x 프라임은 뭐가 된다? b가 된 거예요. 다시 나는 x 프라임이랑 y 프라임이 궁금한데 x 프라임이 뭐래요? b래요. x 프라임이 b. 나는 y 프라임이 궁금한데 y 프라임은 뭐래요? a래요. a, b가 b, a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을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직선이 y는 x만 있냐? 아니잖아요. 직선 y는 뭐도 있어요? 마이너스 x도 있잖아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y는 마이너스 x예요. 직선이. 있으면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이에요. 수직으로 가고 똑같은 길이만큼 반대로 가면 여기에 있는 q의 좌표를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직이랑 중점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수직 조건부터 사용할게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 프라임 마이너스 a분의 y 프라임 마이너스 b랑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면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됐네? 따라서 y 프라임 마이너스 b는 x 프라임 마이너스 a라는 식 하나 나왔어요. 두 번째는 중점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거예요. 중점의 좌표부터 구해볼게요. 2분의 x 프라임 플러스 a죠. x 좌표끼리 더했어요. 2분의 y 프라임 플러스 b예요. 얘가 어디 위에 있다고? 직선 y는 마이너스 x 위에. x 대신에 y 대신에 2분의 y 프라임 플러스 b를 대입하고 마이너스에 x 대신에 2분의 x 프라임 플러스 a를 대입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몽땅 다 분모가 2니까 2 사라지죠.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y 프라임 플러스 b는 마이너스 x 프라임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두 식을 더해볼까요? 두 식을 더해볼까? 그러면 y 프라임이니까 2y 프라임이고요. 사라지죠. x 프라임도 사라지죠. 마이너스 2a가 되어서 y 프라임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a가 돼요. 또 볼게요. 위에서 아래씩 한번 이번에는 뭐 해볼까? 빼볼까요? y 프라임 사라지죠. 마이너스 b예요. 마이너스 2b는 x 프라임 마이너스 x 프라임 2x 프라임이고 똑같으니까 사라져요. 따라서 x 프라임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 b가 돼요. 볼래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x 프라임이 마이너스 b고요. y 프라임이 마이너스 a가 되어서 두 개가
X좌표가 Y좌표, Y좌표가 X좌표로 오면서 부호까지 뭐가 된 거야?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키잖아요. 그럼 얘를 R이라고 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내용들은요, 여러분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은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선생님이 방금 알려줬던 두 가지 조건만 잘 기억하세요. 뭐?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그러면 A, B가 있었죠. 어떻게 간다고요? 수직으로 간다고요. 수직. 그리고 똑같은 길이만큼 반대로 간다고요. 따라서 수직 조건과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지만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니까 반드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